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7월 5일 일요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차교수가 보고 있는 관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장이 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다가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실적에 맞게끔 가치를 인정받으러 올라갈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논리적으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교수는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삼전이 그동안에 35만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틀 이상 지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돌파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간단하게 봐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구간을 체크해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결국엔 눌러줘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표시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에 8%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실시간으로 삼전에 대한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 가시는데 이걸 통해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놓쳤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러 번이든 상관없이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계속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삼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차교수가 도와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이에요. 올라갈 폭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선고파에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수가랑 매도가 통해서 한번 가격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 약 171조 원에서 18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4조 원에서 9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랑 추론형 AI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공급사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 생산에 설비를 집중적으로 할당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 수준에 머무르는 이 공급자 우위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8%에서 60% 급등했고 낸드 플래시는 70%에서 78%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로 반도체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사실 2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단일 기업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 80조에서 한 90조 안팎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이 일회성 회계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직원들의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이 한 10조에서 20조 원 사이인데 이 금액을 2분기 때 재무제표의 충당금으로 선반영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충당금이라는 건 미래에 지출할 이 비용을 미리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신 주주님들 계시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일회성 비용 반영이 끝나는 올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으로 기록을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연간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이라는 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란 관측이 많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승 사이클이 임박하면서 삼성전자 미국 ADR 상장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장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몇 가지 존재하지만 우선 상장이 되면 크게 세 가지 호재를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훨씬 쉽고 편리하게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수급이 더 크게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주가가 재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면 현재 마이크론 같은 이 경쟁사랑 시총 또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저평가를 받아왔던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압력 해소가 돼요. 단순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넘어서 이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본 배분과 주주하는 목소리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전 수급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까지만 들어도 사실 뭐 삼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 드실 텐데, 근데 여기서 걱정하신 게 뭐냐면 지금 삼전 쪽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10일 연속 넘게. 그쵸?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국민연금 쪽에서 리밸런스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차 교수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7월부터 국민연금 쪽에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건 맞다. 지금 여기서 50조든 뭐 100조든 80조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국민연금이 판다 안 판다? 판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삼성전자 하나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물량이 전부 다 쪼개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삼성전자 하락하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자리도 미리 체크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고가권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만약에 삼전을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못 하시겠으면 제가 준비한 거는 차라리 다른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는 이 종목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종목 하나만 알려달라고 문의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엔비디아랑 LG전자 쪽이랑 엮이는 종목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냉각 쪽을 보셔야 되는지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 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열을 식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냉각 사업이 엔비디아랑 LG전자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을 식힐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딱 한 종목이 있어요.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라서 제가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종목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전을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못 하시겠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추천 종목, 이 종목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필요하신 분들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신규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물량은 여러분 계속해서 쪼개져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 매수한 세력들이 그때 가서 다 전부 다 매수할 겁니다. 이것 또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체 어떤 세력들이 매수를 하게 되냐면 그 세력들이 이쪽입니다. MMF 쪽이에요. 지금 여기에 자금이 몰려있는 게 여러분 일경 2,000조가 넘습니다. 이 MMF는 고객의 돈을 모아서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뭐 기업보험, 이 CP나 아니면 CD, 이런 양도성 예금증서, 국공채, 이런 초단기 우량 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이에요. 이 주식이나 채권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혹은 시장 상황을 관망할 때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금 손실이 위험이 극히 적고 언제든 쉽게 현금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에서 블랙록의 링리더 최고 투자 책임자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 8조에서 9조 달러의 대기성 현금이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넘는데 그동안의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전한 MMF에 피신해 있던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250억 달러 채권 발행이 있어요. 글로벌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이 거대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AI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은 필수적으로 HBM, 이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폭발로 이어지고요. 이 글로벌 메모리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 AI 밸류체인의 핵심 수혜 기업입니다. 누가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8조랑 이 9조 달러는 원화로 1경이 넘어가요. 이 자금은 개별 중소형 테마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펀드, 그리고 ETF, 이런 인덱스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 형태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돼요.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S&P 500 비중이 압도적인 반도체를 포함해서 빅테크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분산이 되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있죠. 이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첫 번째 타겟이 어디냐?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영상들이 그냥 여기서 자금이 1경 2천조 있습니다. 이러고 끝내는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까지. 자, 그리고 질문 주신 이 기사도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산시에 삼성 113조 원 투자로 디스플레이 HBM 핵심 도시 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산원장 사업장을 단순한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HBM 중심의 첨단 패키징 이 후공정 거점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기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대체 왜 패키징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HBM의 성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반도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삼전은 미래의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곳에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근데 투자 규모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삼전은 차세대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천안과 그리고 아산에 총 56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아산 온양 사업장에만 무려 46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참고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금 67조 원을 합치게 되면 아산 지역에만 총 113조 원이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조 3천억을 투입해서 첨단 시설 공사를 시작하고요. 2029년 5월부터는 실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양산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워뒀습니다. 근데 좋게 본다면 당연히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 파고 효과를 몰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시작되는 1조 이 3천억 규모의 시설 증설에 사업 하나만으로도 약 700명의 직접 고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조 6천억치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깁니다. 공장이 커지면 삼성을 돕는 수많은 협력 기업들이 아산으로 다시 한 번 더 몰려들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자체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겠죠. 물론 여기서 존재하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긴 한데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당장에 큰 리스크가 있다면 첫 번째로 이 국민연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번 달부터 나올 수 있는 리밸런시 물량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누가 팔고 있죠? 숙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10일 연속 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6월 달에 나왔던 JP모건 쪽에서 리밸런시 물량도 존재했었죠. 그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런 하락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목요일장에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나 AMD나 인텔이나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학세가 나온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삼전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누구나 하는 그런 내용 빼고 보면 삼전은 실적까지 꾸준히 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차 교수도 삼전이 이렇게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외쳤겠죠. 다 파세요, 파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쳤겠죠. 근데 이 반도체 산업 쪽에 보면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삼전은 여전히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가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잘 매매를 하는데 이왕 제가 도와드리는 거 이런 자리보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알려드려도 매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리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삼전은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삼전이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비교해보잖아요. 삼전이 올해 1분기만 봐도 매출액이 130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57조 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2조에 37조, 마이크론은 33조에 23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랑 삼전을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해왔잖아요. 근데 삼전은 메모리도 하죠, 파운드리도 하죠, 가전제품 하죠, 휴대폰도 합니다. 근데 다 잘 돼요. 기술력도 있고 돈도 벌고
근데 이 시장에서 보는 12개월 선행 PE를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마이크론은 약 11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삼전은 고작 6배예요. 6.7배. 그럼 지금 이 구간은 여전히 보다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왜 내렸냐? 그거는 첫 번째,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6월 동안 얼마나 매도를 했었는지 이거 제가 체크해드렸었죠. 엄청나게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JP모건 쪽에서 발표를 했던 6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리밸런스 물량도 존재했었습니다. 그게 200조가 넘어가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200조가 넘어가는 물량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주가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국민연금 쪽에서 발생하는 7월 달의 리밸런스,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냥 이익 실현이에요. 그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2차 교수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몰라도 복잡하니까 몰라도 딱 하나만 보셔라. 어떤 거를 35만 원만 체크하시면 된다. 여기를 제대로 돌파해야 얘가 더 갈 수가 있다라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거를 몰라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편하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더 공부하고요, 노력하고. 저는 다른 영상과 다르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만 계속해서 찝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뭘 봐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영상을 봐도 내가 매매 타점 잡기 힘들다면 이 무료 정보방에서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그냥 알려드려요.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되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진입을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준비한 다른 방안이 제가 준비한 게 이 신규 추천 종목이에요. 왜 지금 엔비디아랑 LG전자가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칩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잡으려고 냉각 사업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회사 말고도 지금 다른 회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되는 주식이 딱 한 가지 종목이 존재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종목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왜 엮이는지, 왜 냉각 사업이 중요한지. 여러분, 삼전도 지난날에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바닥권에서 목이 터져라. D램, 낸드플래시, HBM. 이 반도체 사업에서 왜 필수이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올라간다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뒤에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큰 그림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고 폭등하고 나서 그때 가서 찾기 시작해요. 냉각 쪽에 뭐가 있는지, 뭐가 대장주인지. 늘 그래왔습니다.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 클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통신, 원전, 로봇, 삼성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 재료와 수급, 각 나라 정책 방향 틀만 간략하게 크게 잡고만 가도 여러분, 냉각 쪽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매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이 냉각 사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교수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삼성전자든 다른 종목이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주장에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거다.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자작 하단이 있으니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차 교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